네, 특별한 이슈 점검 특이점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주가 마무리됐습니다. 코스피는 생각했던 것만큼 잘 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빨간불의 연속성은 보여주지 못하고 오늘 0.09%,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오늘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을 했는데 결국엔 장 마감에는 이제 혼조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주가 좋지 않았고요. 환율이 오늘은 1,390원까지 좀 치고 올라갔습니다. 고환율일 때는 또 코스피가 역사적으로 계속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모습이 거의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나가면은 다시 좀 소화가 되고 그때부터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고 달러도 안정화가 되는 장세가 나오는데 그 장세가 지금은 좀 빨리 올 수 있을지 그 장세를 대비하는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매니저 소개하겠습니다. 금요일 나왔습니다. 금요일 팀 김민성 매니저, 조선일 매니저, 박준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한 주 항상 금요일 이번 한 주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라고 제가 한 주 평을 했던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진짜 힘들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민성 매니저님 한 주 평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가격이 하락해도 기업에 대한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 이야기인가요? 뭐 삼성전자도 포함돼서 어. 실적을 기반해서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힘을 못 내는 종목들이 워낙 많은데 지수 대비해서도 좀 잘 버티는 종목들도 분명하게 많이 있고요. 지수가 하락을 하는데도 서서히 천천히 우상향을 만드는 그런 산업에 대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격에 대한 하락이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좀 무서워서 좋은 종목도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기업에 대한 가치, 실적은 잘 지키고 있고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은 계속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은 이럴 때 우리가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시장 하락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 구간이 또 지나면 또 좋은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서 대응을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 여파로 빠지지만 펀더멘탈은 탄탄한 종목들 잘 보는 것도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조선일 매니저의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의 한 줄 평은 배당과 실적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오늘 처음 멘트를 여실 때 KB 금융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KB가 중간 배당 발표했죠. 795원 한 주당. 그리고 오늘 또 엄청난 이슈를 또 발표했습니다. 106만 주 소각 결정.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1,000억이더라고요. 그래서 발표 이후에 급등이 나왔는데 특이하게도 오늘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당과 여러분들 주주를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는 이런 기업들이 주가 급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 분명히 또 나옵니다. 네. 그 기업들 실적이 좋고 배당 주는 기업들이니까 그런 기업들 여러분 잘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배당과 실적 이야기했습니다. 조선일 매니저님, 오늘 한 줄 평 뭔가 허전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이걸로 만족합니다. 왜죠? 예. 2주 연속 노래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이게 노래 시장이 그럴 분위기가 아니다. 네네. 또 제가 또 너무 또 노래만 부르면 네. 또 식상하니까 오늘은 그냥 실적과 배당 간단하게 부르고 싶은 노래는 굉장히 많은데 네. 분위기 인상 그래서 제가 좀 자제를 했습니다. 박준현 매니저님 보셨을 때 조선일 매니저 노래 부르는 한 줄 평 좋지 않았습니까? 네, 좋았습니다. 계속 준비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아니, 드는데. 뭐 이 정도만 하셔도 뭐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또 그 여파가 네. 아무래도 또 옆에 미칠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부담이 되니까 조선일 매니저 굳이 노래하지 않아도 된다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박준현 매니저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시장의 한 줄 평을 혼탁한 물색깔 들여다보면 대물이 보인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물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우리 민성 매니저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맥상통한 말이긴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어차피 제가 뭐 늘 나와서 이야기 드렸던 게 뭐 현 시장은 뭐 테마파크 장세라던가 네. 지금 뭐 좋은 기업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던가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만 놓고 보면 영원히 떨어지는 주식도 없고요. 또 영원히 오르는 주식도 없습니다.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고 내림이 있으면 또 오름이 분명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기 자리 분명히 찾아간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항상 또 여러분들에게 적어드리는 글도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좋은 종목을 저렴한 시세에
모아두면 나중에 그게 큰 돈이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지수는 상단 하단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수 시장 뭐 거기에 우리가 크게 뭐 큰 시장에 너무 네. 우리가 빨려 들어가지 마시고요. 지금은 어떻게 한다? 내 종목의 작은 시황 거기에 좀 집중하시고 수급에 집중하시면은 네. 저는 충분히 이번 장 분명히 기회의 장이다라고 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혼탁한 물 색깔 들여다보면 대물이 보인다. 박준 매니저님의 또 다른 닉네임이 주식 어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혼탁한 물일 때 물안경을 쓰고 직접 물 안에 들어가서 대어를 확인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낚싯대 던져 놓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게 좋습니까? 네, 이제 뭐 비유를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또 그 말에 또 답변을 드리자면은 네. 지금은 수익이라는 것을 따라다녀서는 잡기가 힘든 장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지나다닐 만한 길목, 그러니까 물고기도 보면은 바닥에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다가 떡밥을 들여놓고 낚싯대를 들여놓고 거기에다가 던져놓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수익도 수익이 지나다닐 만한 길목에서 뜰채를 들고 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네. 말씀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급등하는 종목들 너무 따라가지 마시고요. 급한 마음에 자 지금 이제 뭐 눌림목이라든가 이제 저점에서 시세를 돌리는 그러니까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상승 추세로 돌려 세워주는데 수급이 붙는 그런 아이들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은 저는 충분히 이번 장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제 낚싯대를 던져 놓고 잘 기다리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 결국은 그 낚싯대 또 어디로 던지느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디로 던지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특이점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특이점 지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 이제 11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와 해리스 막판으로 가다 보니까 거의 지금 트럼프가 우세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한 3곳에서 지금 우세하다면 트럼프는 4곳에서 우세한 상태이다. 그리고 다양한 좀 도박사들도 트럼프의 당선을 좀 유력하게 보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미 좀 트럼프 트레이딩이 만연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테마성 확실히 이제 11일 정도 남았다 보니까 이 11일을 확실하게 좀 즐겨야 되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일 매니저님.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거의 좀 승기를 잡았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끝까지 지금 모른다고 봐야 되나요? 저는 이제 계속 한 달째 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번에 약 1% 차이 격차도 안 되는 아주 간발의 차이로 경선에서 당선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 이제 번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나온 이제 뉴스를 보니까 좀 특이합니다. 그동안 맨 처음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얼마 전까지 TV 토론, 첫 번째 TV 토론에서 해리스가 우위를 보이면서 그때 이제 사실 트럼프가 되게 열받아가지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진보 언론에 나가서 예. 하다 보니 이거 나한테 불리한 그 질문하지 않냐라고 해서 굉장히 노발 대화를 하면서 1대3으로 싸웠죠, 거의.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나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해리스가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기세등등하면서 얼마 전에 또 보수 언론에 해리스가 나갔다가 한번 맞았습니다. 이민 정책 관련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꼬치꼬치 캐묻는 그 앵커 때문에 굉장히 이제 난색을 피한 면이 있었는데 그때 그 이후로 해리스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죠. 자, 근데 특이한 거는요. 언론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에도 분명히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고 중도가 있듯이 미국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오늘 나온 발표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미국의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닌 중도 성향의 CNBC가 원래 CNBC는 MBC가 원래 우리의 YTN처럼 하루 종일 그냥 뉴스만 보도하는 보도 채널인데요. 그 보도 채널을 갖고 있는 MBC가 경제 관련된 방송을 하기 위해서 CNBC를 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CNBC는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기 때문에 딱 중도인데요. 거기서 8월 달하고 10월 달 2번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특이하게 다 읽어보니까 어차피 이제 뭐 해리스가 8월 달에는 굉장히 좋았다가 지금 역전됐다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근데 키포인트는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키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유색인종 중에서 해리스 같은 경우는 8월 달 같은 경우에 한 37% 트럼프보다 더 우위를 보였는데 그 37%에서 10%가 빠졌습니다. 빠진 10%가 트럼프 쪽으로 옮겼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 정도 트럼프가 우세를 보였는데 앞으로 이런 상황 계속 진행될 것 같고요. 저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제가 방송에 나올 때마다 한 3주 가까이 이 사이트 폴리마켓닷컴 말씀드리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지금 지난번에 나올 때는 지난주에는 20% 좀 넘게 차이가 났는데요. 어제는 거의 한 29%, 오늘 보니까 지금 9% 정도 차이 나네요. 거의 30%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때 폴리마켓 같은 경우는 배팅 사이기 때문에 돈 넣고 돈 먹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기는 쪽에 승부를 걸기 때문에 좀 많이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만 특이하게도 이전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폴리마켓 사이트에서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격차가 얼마 전부터 벌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거의 30% 가까이 나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전에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스윙 스테이라고 보였던 뭐 플로리다나 오하이오 같은 거는 완전히 트럼프로 넘어갔고요. 지금 스윙 스테이트가 6개, 7개 정도 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분류했던 스윙 스테이트는 아리조나부터 시작해서 지금 미시간인데요. 차이를 보면은 72% 승률에서 55%까지 미시건이 제일 낮긴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스윙 스테이트 주들이 여기는 이제 중립을 지키는 그런 주인데 거의 대부분이 트럼프를 찍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이트는 말씀드린 대로 배팅 사이트이기 때문에 한쪽 그 후보에 승리할 수 있는 후보에 많이 기울어져 있긴 합니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1% 아니 간반의 차이로 이번 11월 5일 대선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트럼프 트레이드를 지금 하느냐 마느냐 또는 앞으로 계속 될 것인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우방국들, 그러니까 보통 보면 뭐 해구산도 그렇고 미국에 같이 하고 있는 우방국들이 미국의 대선 결과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결과에 따라서 정치 색깔도 그렇고 경제 정책이 싹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전에 이제 어떤 경제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 G1, 그레이트 원은 중국이다. 왜 그러냐? 에너지를 분석하시는 분들 중에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국가가 전 세계 1등이기 때문에 벌써 10년 전부터 중국이 미국의 에너지 전체 사용량을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이 파워라는 거는요, 파워 트랜잭션이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 미국의 패권을 갖고 있으면서 헤게모니를 쥐고 계속 하고 있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이 어떤 사람이 주냐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초미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이렇게 이 얘기를 했더니 그때 이제 막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 뭐 북한군이 파견됐다 안 했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좀 갈 수 있느냐라고 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조금 불안했었는데 오히려 이번 주 보니까 더 강하게 움직였죠. 자, 왜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래요. 6.25 때 처음에 그 마지막에 이제 그 휴전을 하기 전에 탄팔선을 경계로 해서 그때 굉장히 치열했는데요. 어떤 경계선을 두고 1cm 땅이라도 회복하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이게 휴전이 되면은 그 상태에서 지금 우리 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때 가장 치열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분명히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대권을 장악하고 대선에서 이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력전으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금 맞붙고 있는 겁니다. 1cm 땅이라도 더 찾기 위해서. 네. 그래서 앞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은 계속 저는 이제 트럼프 대선 끝나기 직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후도 계속 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네. 좀 고민하면서 관련주들을 좀 모색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트레이딩을 봐야 하는 현재 국제 정세에 대한 배경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선희 매니저님 지금 트럼프 트레이딩에서 좀 주목받고 있는 섹터들이 뭐 되게 많습니다. 가장 뭐 트럼프 하면 생각나는 거는 이제 석유화학, 에너지 쪽도 좀 생각이 나고요. 재건.
방산, 원전, 뭐 빅테크, 뭐 다양하게 좀 있습니다. 가장 지금 주목해야 되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가장 파이 사이즈를 보시면 아는데 저는 가장 파이가 사이즈가 가장 클 게 저는 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건. 네. 지난주에 이어서. 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뿐만이 아니고 제가 이제 SG를 지난번에 얘기할 때 사실은 두 가지를 빼먹었거든요. 이따 이제 2부에서도 제가 이제 리뷰하면서 말씀드릴 건데 사실 우크라이나를 들어갈 때 SG가 다이렉트로 원래 그 우크라이나하고 MOU를 체결한 게 아니고 대기업이 먼저 체결했습니다.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원래 이제 이전에는 대우 인터내셔널이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 40년 넘게 지금 일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정치 경제 힘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많이 이게 많이 이제 이렇게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 회사가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 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주라고 하지만은 이게 우리나라 개념으로 따지면은 도입니다. 근데 하는 게 도인데 12개의 거기 그 도시가 있거든요. 12개 도시가 있는데 그 12개 도시가 우리나라 면적보다 무려 3배나 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이 10만 제곱 킬로미터인데 그쪽 같은 경우는 인도지만 가장 큰 그 주 하나가 30 제곱 킬로미터를 넘습니다. 근데 거기를 전부 다 지금 도로를 깔아야 됩니다. 거기다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얼마 전부터 또 수도 이전을 하고 있는데 그 수도 사이즈도 면적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넓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SG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해 가지고도 엄청나게 거의 한 몇백 조 관련된 일뿐만이 아니고 말씀드렸던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면 우크라이나 재건과 함께 전 세계 관련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를 맡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네. 이미 9월 달에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아직 계약서는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은 뭐 제가 보기에 뭐 금년이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 때 분명히 계약 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큰 사이즈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재건 관련 프로젝트는 당연하고요. 여기에 껴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수도 이전 그리고 네. 건설 계획 프로젝트를 관심을 네.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짧게만 대답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선 끝나고 만약에 트럼프가 됐어요. 그때가 더 좋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금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가나 안 가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배팅을 못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면 제가 보기에 뭐 날아갈 것 같아요. 네, 잡을 수 알겠습니다.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네. 지금 뭐 큰 돈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예. 여러분 매수해 놓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박주현 매니저님은 좀 다양한 섹터들이 있죠. 트럼프 트레이딩 안에서 어디를 좀 주목하시나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아까도 말씀하셨던 뭐 네. 방산이라든가 제약 쪽이라든가 등등등이 있는데 네. 근데 저도 일단 재건주 쪽을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미 대통령이 누가 된다 하더라도 일단 뭐 우크라이나에 대한 아마 생각은 뭐 두 분 다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만약에 이제 트럼프 후보가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통일에 대한 어떤 불씨를 좀 당길 수 있거든요. 예전에 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그렇다 보면 당연히 뭐 대북 관련주가 지금 뭐 재건주랑 거의 다 겹쳐 있는 상황이고 예. 또 이 재건주 자체만 놓고 보면은 뭐 토목 건축에 뭐 지금 전력 그다음에 뭐 진짜 방대하게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재건주 쪽이 그래도 만약 누가 되든 간에 이 대선이 끝나도 뭐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하면 더 좋겠고 또 다른 분이 된다 하더라도 네.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건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근데 네. 요즘 시장 보면요. 재건하고 방산이 같이 가는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불성설이기는 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는 그리고 돈을 잘 버는 게 현재 증명이 되어 있는 방산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이제 뭐 방산 같은 경우는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조금 있을 때 올라온다라고 좀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조금 약간 또
그다음에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뭐 네. 이런 부분들이 세계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뭐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저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방산 쪽은 조금 이제 이미 달린 뭐 것도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좀 짧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뭐 재건 쪽이나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뭐 추후 흐름에서 본다면은 네. 원체 영역이 광활하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아까 뭐 말씀하셨다시피 뭐 토목, 건축, 도로, 송전 등등등해서 안 움직이는 섹터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그쪽을 바라보자.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민석 매니저도 혹시 재건을 주목하나 이게 좀 궁금합니다. 앞서 조선일 매니저, 박주현 매니저 모두 재건을 선택했거든요. 네, 뭐 재건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뭐 규모 자체가 1,200조가 넘어가는 재건 시장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해서 전쟁이 끝나기 전에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한 관련 섹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예. 그 중에서 저는 좀 첫 번째로 좀 바라보고 있는 게 전에 이제 성호 앵커님이 가운데 앉아 계실 때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네.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좀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좀 기대감이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좀 가격 시세도 많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좀 우세하다라고 얘기 나오면서 비트코인도 이제 하나 기준으로 9천만 원대를 다시 한번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우리 기술 투자가 이제 비트코인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긴 한데 지금 1억대를 돌파를 했을 때 가격이 12,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스치만 상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가격대가 6,000원대인데 요것도 이제 월이 지나서 올라가긴 했지만 이제 보게 되면은 8,000원대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 모습에서도 서서히 우상향으로 좀 흐름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트코인에 대한 시세 변동성에 따라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이런 이제 수혜받는 종목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원전주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좀 비관적인 시선을 많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이라든지 뭐 풍력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제 설치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이제 뭐 석탄이나 화력 발전소를 좀 사용할 거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환경 탄소 중립에 대한 문제도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비교적 좀 투자 비용이 덜 들어가고 조금 더 빠르게 설립을 할 수 있는 원전에 대한 인프라가 좀 더 빠르게 확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AI에 대한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반강제적으로라도 전기에 대한 수요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발전소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좀 더 빠르고 환경적인 문제를 좀 해소하면서 지을 수가 있는 게 원전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좀 수요가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트럼프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원전주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과 비트코인, 가상화폐 쪽을 얘기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좀 들어맞는 종목 바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매니저님. 네, 지금 앞서서 우리 기술 투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잠시만요. 원전에서는 일진 파워 종목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예. 합니다. 지금 워낙 이제 원전주에서도 모멘텀을 살려가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긴 한데 일진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모멘텀 중에서도 기술적인 분석으로 가격대가 워낙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앞전에 있었던 이제 슈팅이 한번 나오고 나서 윗꼬리를 한번 달고 지금 그 자리를 깨지 않고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장기 이평선 구간에 있는 많은 매물대를 한번 1차적으로 소화를 시켜놓고 지금 구간에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앞전에 있던 매물대를 소화하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 좀 더 수월하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좀 기대 수익률을 다른 원전주들보다는 좀 많이 가져갈 수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원전에 대한 개수를 늘려가겠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정책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국내에 대한 모멘텀도 좀 같이 이어갈 수가 있고 지금 글로벌적으로 폴란드라든지 유럽에 대한 파이프라인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수혜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석 매니저가 방금 이제 기대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네. 우리기술투자, 일진파워 두 종목 모두 지금 기대 수익률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에 매수를 한다면 트럼프 네. 트레이딩에 맞춰서 물론
방망이 짧게 잡아야겠죠. 단타로 일단 봐야겠죠. 하지만 그 방망이를 얼만큼 짧게 잡아야 될지가 되게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한 10%만 올라가도 빠르게 매도하는 전략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시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기 한 이틀 전까지는 끌고 가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시세 나올 때는 좀 수익을 챙기자라는 좀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세론에 대한 리스크라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거래 대금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먼저 올라간 종목을 팔고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 올라가는 종목을 좀 이제 사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대한 기초 체력 자체가 조금 아직까지는 회복에 대한 구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특성상 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올라가면 수익 먼저 챙기라는 전략을 지금까지는 좀 유효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좀 늘어난다라고 하면 좀 길게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트럼프 트레이딩과 관련해서 만약 포트에 종목이 있다면은 올라가는 거는 최대한 좀 빠르게 포트에서 아웃시키는 전략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조선일 매니저 아까 재건 종목 이야기 해줬는데요. 재건 종목 이야기 해주시고 김민성 매니저한테 했던 질문 그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기대 수익이 얼만큼 보고 어느 정도에선 빼는 게 좋습니까? 저 계속해서 포트에 지금 넣고 있는 종목 SY 스틸텍하고 SG를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트를 좀 보여주시죠. SY 스틸텍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오늘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상장일에.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다라고 보고 있고 박빙으로요. 그것도.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SY 스틸텍이나 SG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분들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좋지만 트럼프 대선 끝나고 난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 가지고 이 두 종목은 계속해서 움직일 걸로 보고 있는 바.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도 수익이 좀 많이 났죠.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급등해서 막 올라와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이 종목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SOS 스틸텍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주봉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데 1주, 2주 만에 너무 많이 올랐죠. 지금 추천하고 난 다음에. 그죠? 그래서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계속 가지고 가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SG 같은 경우는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주봉상에서는 올랐다 좀 빠지긴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도의 특정 주, 그 주가 이제 인도에서 가장 큰 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무려 면적이 3배나 큰 그 주의 12개의 도시에 도로건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국가 수도 프로젝트를 이전하는 거에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SG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도 재건에 그리고 말씀드린 2개, 3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SG는 조정 올 때마다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G와 SY 스틸텍 우리가 가격마다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박주현 매니저님 똑같은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일단 재건주 하면 일단은 먼저 그 어떤 나라를 어떤 땅을 뭐 도시를 만든다, 무엇을 만든다라고 가정하면 제일 먼저 일단 도로를 놔야 되고 건물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송전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길을 닦아놔야 뭐 차들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공사할 수 있는 기계를 다루는 그런 기업 중에 데모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지금 32년간 이제 굴삭기 어태치먼트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포크레인 보면 이렇게 왜 손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찝는 것도 있고, 막 드릴처럼 뚫는 것도 있고, 이제 그것만 만드는 회사인데 해외 수입에 거의 의존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 이 데모라는 회사는 그거를 지금 국산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우위도 있고요. 또 뭐 스마트 어태치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 돌을 깨거나 막 할 때 드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막 땅땅땅땅 때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전자식으로 스마트하게끔 힘 조절을 한다라고 합니다. 뭐 세게 뚫을 때는 세게 뚫고 적게 뚫을 때는 또 적은 힘으로 뚫게끔.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데모라는 종목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가능한 관점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차트 잠깐만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대면은 13,000원짜리가 지금 9,000원대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전체적으로 크게 봐도 거의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수익률은 지금 여기 1차적으로는 여기 거래가 한번 터지고 윗골이 달린 캔들이 하나 있습니다.
요 자리대가 지금 한 12,000원권 정도 됩니다. 여기 정도를 한 20% 정도를 1차 수익률로 놓고 보고 그 다음번이 지금 완전히 대량의 거래가 작년에 한번 터졌던 적이 있습니다. 2천만 주 터졌던 거래량이 있는데 이때 윗꼬리를 어마어마하게 길게 달았어요. 아마 작년에 이 종목을 사가지고 아직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가격대 많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가격대가 한 15,000원 정도 되니까 아마 1차, 2차 이렇게 분할 매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천현 매니저가 차트를 통해서 데모에 대해서 가격 전략에 대한 것도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에서는 이제 해리스와 트럼프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오늘 시장 진짜 안 좋았고요. 미장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주주분들은 오늘 환호성을 지른 날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루 만에 주가가 22%가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는 프리시장에서 한 1%에서 2%대 하락 출발할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2주 전쯤, 대략 한 2주 전쯤에 로보택시를 공개한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빠졌는데요. 테슬라는 그 전고점을 하루 만에 회복해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 테슬라가 올라가면은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2차 전지 섹터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달라지는 모습은 자율주행도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ESS도 함께 포함이 돼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가 올라갈 때는 야, 우리가 계속해서 옛날처럼 2차 전지를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제는 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걸어가기 위해서 뭐 ESS라든지 혹은 이제 자율주행을 좀 봐야 되는 건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민석 매니저님. 네. 테슬라 가지고 있었다면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주주분들한테 너무 축하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맞아요. 드리고요. 이제 기사를 보니까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이제 수익권으로 좀 올라왔다라고 좀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좀 주주분들이 이제는 좀 한시름을 놓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즘이라는 우려감이 많이 있었지만 이번에 또 머스크에서 좀 성장에 대한 확신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라도 좀 중장기적으로도 투심이 회복이 되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와 관련해서는 뭐 테슬라는 이제 그 로보택시의 불안함을 다 지웠기 때문에 주가는 쭉쭉 올라갈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으세요?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캐즘 현상 돌파 기대감이 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가 실적이 이번에 잘 나온 것 자체는 이제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ESS 쪽에 대한 실적이 성장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요. 모멘텀이 좀 살아나고 있지만 내년에는 이제 30% 가량의 이제 전기차 쪽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성장을 할 거다라고 좀 확신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감이 먼저 움직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아무래도 캐즘 현상이 나타나면서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이라든지 전기차 에 대한 기업들도 좀 모멘텀이 많이 훼손이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완성차 쪽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위축이 되고 있는 모습이긴 했는데 내년의 기대감이 좀 이제 기저효과를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은 네.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이 서서히 바닥을 찍고 최근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를 좀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좀 위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게 이번에 호실적을 발표한 이유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와 ESS에서 아주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김민석 매니저님 어제 그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이닉스한테 지금 AI 칩을 네. 원하고 있다. 줄을 서고 있다. 뭐 네. 테슬라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뭔가 넓혀가고 있고 좀 하나 더 이야기를 들어보자면은 그 NPU라고 하죠. NPU를 세상에서 가장 잘 만드는 회사도 현재 테슬라인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사업 확장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그 소위 말하는 테슬라 밸류체인이 네. 원래 2차 전지만 있었잖아요. 네. 이게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이제 사업에 대한 다각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대에 좀 빠르게 움직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성 쪽에도 테슬라가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네. AI도 마찬가지로 XAI를 설립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뭐 사업 부분이
모멘텀이 이제는 단순히 이제 전기차나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만 바라볼 게 아니라 정말 ESS 같은 경우에도 산업적으로 이제 사용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야구장을 ESS를 이제 쫙 배열을 해놓은 다음에 태양광 에너지를 충전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친환경 야구장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S에 대한 산업 자체들도 전기차에서 재활용하는 배터리가 이제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력에 대한 수요도 앞으로는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ESS에 대한 모멘텀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거고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도 성장, 이제 로봇이랑 위성에 대한 모멘텀도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사업에 대한 다각화적으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빠르게 성장을 네.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준현 매니저님은 2차 전지 말고 이제 테슬라를 볼 때 또 네. 가장 주목하고 있는 데가 따로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앞서 이제 김민석 매니저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이렇게 좀 커버리지가 더 커질 거라고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뭐 커버리지는 좀 커질 거다라고 네. 좀 보는데 제 입장에서는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본다면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물론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네. 일단 부피도 많이 커 있는 상태고. 근데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자율주행 쪽을 좀 보고 있는데 자율주행 쪽은 어떻게 된다? 그동안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소외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최근에 어느 정도 좀 꿈틀꿈틀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트레이딩 관점이라면 저는 일단 자율주행 쪽을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율주행 왜요? 근데 뭐 생각보다 안 움직이는 것 같아서. 생각보다 안 움직이나요? 제가 그 9월 달에 가져왔던 종목이 그때 네. 자율주행 관련해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예. 자, 그 종목이 그 당시에 지금 한 66% 정도 수익을 올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제 분위기 자체가 원체 시장 자체가 지금 뭐 수급도 많이 딸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한꺼번에 트리거가 좀 터져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금 딸리는데 저는 이제 추세만 돌려준다면 추세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돌려졌기 때문에 수급만 붙어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고객 예탁금도 56조까지 올라왔습니다. 56조, 57조, 23일 기준으로 56조인가까지 올라왔는데요. 그만큼 이제 유동성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대가 되는 업종 위주로 이제 테마성에서 그렇죠. 기대가 되는 업종 이런 쪽 위주로 아마 좀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생각해보니까 이제 박준현 매니저가 자율주행으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야기했을 때 그 이후부터 주가가 엄청 잘 올라갔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될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데 제가 아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테슬라가 올라가면은 원래는 우리가 다 2차 전지가 상승하겠지, 커플링 하겠지, 뭐 이런 예상을 했는데 이제는 박준현 매니저의 말처럼 뭐 자율주행도 봐야 될 것 같고요, ESS도 봐야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반도체도 봐야 될 날이 올 것 같은데 조선희 매니저님은 어디를 좀 주목하십니까?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2차 전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베팅을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일론 머스크가. 근데 원래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인공위성이나 또는 발사체 그뿐만이 아니고 예전부터 한 2년 전부터 계속 강조해드렸는데 사실 테슬라라는 기업이 원래 전력 기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전력을 공급하고 만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를 저는 생각을 해서 다른 걸 떠나서 이제 2차 전지 쪽 보고 있는 이유가 그동안 2차 전지가 상당 기간 동안 많이 조정을 했고 그리고 테슬라가 사실 이제 미국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몇 천만 달러를 지금 누굽니까? 트럼프에 지금 배팅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연유로 뭐 실적도 좋을 뿐만 아니고 미래에 관련된 비전까지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22%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선에 당선이 되면은 IRA 관련돼서 기존에 있던 거를 철회하기 때문에 뭐 실적이 2차 전지가 안 좋아질 것이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테슬라가 선택을 해서 말씀드린 대로 잘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IRA가 계속 뭐 한꺼번에 이거를 없앨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주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해도 오히려 더 반사이익을 받아서 더 수익이 잘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2차 전지를 한다면 대선 이후에 봐도 늦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조선희 매니저님 여기 동의를 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요. 사실 이제 그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변화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이즈가, 캐파 사이즈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2027년도 정도 되면은 현재 반도체보다도 한 100조 원이 2차 전지가 더 규모 사이즈가 더 커지거든요. 파이가.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지금 바닥일 때 완전 뭐 트럼프가 된다고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2차 전지들이 뭐 떨어질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동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천천히 준비해보자 이야기했습니다. 자, 김민석 매니저도 아까 2차 전지에 대한 강조를 계속 해줬는데 네. 그렇다면 종목은 좀 어디로 보는 게 좋습니까? 일단 저는 테슬라발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테슬라랑 연계가 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LNF 좀 종목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양극재 모멘텀이 좀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에코프로비엠 이 종목들이 막 강하게 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밸류체인에 대한 다각화가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먼저 엄청나게 대장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얘기가 나왔던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LNF 같은 경우에는 좀 밸류체인이 좀 너무 단조롭다. 테슬라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좀 위축이 됐었던 좀 비교 대상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테슬라가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테슬라를 또 등에 업고 나서 얘네들이 먼저 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4680에 대한 배터리를 양산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전용 배터리를 이제 생산을 한 다음에 직접적으로 공급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실적과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네. 같이 주가가 커플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4680 배터리 전용 양극재를 생산해서 이제 공급할 예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슬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적에 대한 수요가 같이 커플링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주가 측면에서도 같이 커플링될 가능성이 있어서 두 종목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NF와 LG 에너지 솔루션 저 한때는 테슬라 원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 원툴이 지금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테슬라와 함께 좀 커플링되는 현상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자율주행을 강조했던 박춘현 매니저님 어느 종목을 좀 주목하십니까? 여기가 사실 종목이 너무 많고 네. 또 어떤 쪽은 카메라고 어떤 쪽은 소프트웨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어디 집중을 해야 되지라는 것도 상당히 헷갈립니다. 이제 일단 뭐 그 업종별로 뭐 만드는 제품에 따라서 집중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일단 기술적으로 먼저 뭐 대부분이 이제 다 통틀어서 칭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기술적으로 좀 수급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주식은 시세를 산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져 있는 저렴한 시대에 있는 기업들 좀 보자. 그래서 저는 오늘 HL 만두라는 종목을 좀 골라봤습니다. 최근에 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자율주행으로 분류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이제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89,000원, 한 2, 3년 전에 지금 3년 전에 지금 89,000원짜리가 4만 원대까지 거의 뭐 주가 자체만 놓고 본다면 고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 저점 부근에서 어떻습니까? 수급들이 붙고 있죠. 자, 확대를 시켜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대를 시켜서 보니까 이 수급이 붙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지금 장대 거래량이 생겼습니다. 200만 주, 3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발생했는데 이때 주가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요. 대부분 장대 양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수급이 다 빠져나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캔들에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뭐 한 5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발생을 해야 그다음부터 이 종목이 시세를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런 흐름, 장대 거래량이 보이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다시 한번 저점을 찍고 3만 원 저점을 찍고 추세를 우상향으로 이렇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도면은 한번 우리가 HL 만도 한번 지켜봐야 될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L 만도 차트를 통해서 살펴봤고 자율주행에서 박준현 매니저가 선택한 종목이었습니다. 자, 채팅창에 단풍나무님께서 박준현 매니저님, 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실적 잘 나오나요? 현재 실적 시즌이잖아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율주행이 사실 지금 벌써부터 실적을 기대할 타이밍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실적을 보니까 적자폭을 줄여는 가고 있습니다. 기대해 볼 만한 게 좀 있을까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한 기업입니다. 기술 특례 상장한 기업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 상장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그렇죠. 코스닥에 상장을 하는 거거든요. 유가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적보다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수급과 추세를 보고 조금 더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기술 특례 상장, 기술력으로 좀 승부를 보는 기업이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조선일 매니저님. 네, 저는 2차 전지 중에 전액 쪽을 보고 있습니다. 전액. 이전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가지고 많은 수익을 엔캠? 드려서 예. 엔캠하고 관련이 돼 있는 회사인데 엔캠이 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하고 같이 이제 조인트 벤처까지 만들었는데 그 회사는 바로 중앙첨단 소재입니다. 이 회사 중앙첨단 소재를 10월 초에 여러분 추천드려가지고 이제 수익을 좀 많이 드렸어요. 근데 급등하고 난 다음에 약간 조정이 들어왔는데 중앙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엔캠하고 조인트 벤처를 얼마 전에 만들어서 EDL이라는 회사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 회사를 밖으로 따로 빼놓고 이제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다가 지금 엔캠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마켓쉐어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전액 중에. 그래서 뭐 거기다가 미국과 유럽 쪽에서는 중국 기업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철저한 철의 웅성을 딱 짓고 거기서 지킬 수가 있는데 이 그 전액에 들어가는 리튬염이 전액 중에 한 40 내지 45% 정도 원가를 차지를 하는데요. 그걸 만드는 회사가 EDL입니다. 근데 EDL이 앞으로 5만 톤, 최소 이제 5만 톤이고 많게는 10만 톤까지 이 리튬염을 납품을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그 자체가 수직 계열화돼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엔캠이 중앙첨단 소재의 지분을 갖고 있고 중앙첨단 소재가 자회사로 EDL을 포함을 하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된 상태에서 전액이 만들어지고 납품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직 그 EDL이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EDL이 매출 올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중앙첨단 소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잡히겠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최소 한 7조 내지 시총이 많게는 한 이게 10톤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14조, 11조, 14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돼야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 1,0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성장주들은 미래에 2년, 3년 뒤에 있을 그 매출과 영업이익을 끌어당겨서 지금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는 바 저평가되어 있다 저는 보여지고요. 조정을 조금 더 해준다면 여러분 조금씩 분할 매수하셔서 갖고 가신다면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긴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괜찮은 종목 될 것 같습니다. 중앙첨단 소재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특이점에서는 테슬라의 실적 그리고 22% 상승, 우리나라 테슬라 관련주들은 좀 어디로 중심을 잡아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두 번째 특이점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갑니다. 제 이름이 써있네요. 아파트.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와,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신곡 아파트가요. 지금 유튜브에서 제가 방금 확인을 해봤습니다. 1억 뷰 넘어서 1억 3천만 뷰까지 올라간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어제 1억 뷰 넘었다고 했으니까 하루 만에 3천만 뷰가 올라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아마 거의 이게 쇼츠가 또 많이 나와요, 지금 이 장면이. 그래서 쇼츠 한 10개 넘기면 하나씩은 꼭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뭐 이제 미국에서도 1위를 해갖고 브루노 마스가 울면서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로제와 또 이제 브루노 마스가 합쳤기 때문에 노래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제2의 강남스타일 파급력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주가는 지금 YG 플러스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민석 매니저님, 네. YG 플러스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사실상 로제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YG 계열사의 레이블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레이블에 대한 음원 유통을 하고 있는 게 YG 플러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핑크에 대한 그룹명을 재연장을 했지 지금 그룹들 멤버들은 거의 다 이제 각자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는 지금 YG 플러스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주로는 YG 플러스가 더욱더 주목을 받으면서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블랙핑크 팬으로서 좀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니까 팬으로서? 너무, 네, 제가 항상 팬이라고 블링크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네. 로제 아파트에 대한 신드롬이 계속 이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음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지는 게 지금 당장으로는 YG 플러스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K-팝에 대한 좀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시장으로서 일단 빌보드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글로벌 점유율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30% 정도 글로벌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많으신데 일본 J-팝이 한 15% 정도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 밴드의 시초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많이 유명한데 네. J-팝 다음이 이제 K-팝인데 K-팝이 작년 기준으로 한 8%에서 9% 정도 점유율을 갖고 네.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자릿수를 월등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팝에 대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이어지고 네. 있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산업에 대한 모멘텀이 빠르게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부각이 좀 시작점을 만들어준 모멘텀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얗게 불태웠다님께서도 왜 YG 엔터테인먼트가 안 오르고 YG 플러스가 올라요라고 해주셨는데, 근데 YG 4개 음원 실적은 YG 플러스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YG 플러스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김민성 매니저님, 네. YG 플러스가 엄청나게 올라갔고 결국에는 투자 경고 종목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 수급이 YG로 퍼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까지는 YG 플러스만 독주하고 있는 추세였는데 이게 유지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좀 수급이 나눠질 것 같으세요? 좀 나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YG 플러스는 좀 단기적으로 너무 빠르게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언제까지나 올라가는 종목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추세 자체가 너무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경우는 보통 차익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거나 지금처럼 투자 경고가 만들어졌을 때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면은 단기간 이제 거래 정지가 될 수가 그쵸.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팔고 싶어도 못 팔거나 어떤 리스크가 갑작스럽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시세를 챙기기 위한 그런 매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은 주가가 좀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비슷한 사례가 하나가 있죠. 지금 예스24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투자 경고를 받고 나서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네. 마찬가지로 지금 차트가 굉장히 흡사한 게 YG 플러스는 좀 더 이격도를 좀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익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네. 하면은 주가 조정이 좀 깊게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YG 플러스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올라간다고 해서 추격 매수는 절대적으로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YG 플러스가 자금들이 좀 빠지기 시작을 하고 차익 매물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기업은 결국에는 YG 엔터테인먼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수급이 분산될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민성 매니저님. 네. 엔터가 작년 같은 퍼포먼스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거의 올해 내내 쉬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있어요. 엔터 업황이 이런 모멘텀 지금 하나 기다리고 있었다. 이참에 좀 잘 풀리는 것 아닐까? 기대해 볼 만할까?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엔터 업황은 좀 살아날 것 같으세요? 주가라든지? 네, 이게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좀 아티스트들에 대한 라인업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좀 정직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는 전소연 가수가 재계약을 불발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아티스트가 부재가 되니까 주가가 좀 크게 떨어지는 그쵸. 모습을 바로 보여줬죠. 근데 지금 YG 계열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로제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니까 주가가 빠르게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라인업에 대한 아티스트 라인업이 어떻게끔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주가 측면에서 긍정적인 모습이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내년에 이제 BTS도 이제 완전체가 나오기 시작을 그쵸. 하고요.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월드 투어, 2NE1도 월드 투어 많은 아티스트들이 내년을 위해서 라인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약간 부진했었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티스트들에 대한 부재들이 굉장히 많았던 한 해이기 때문에
때문에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한 라인업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는 사실상 바닥 구간에서 다시 한번 추세를 올릴 수 있는 구간이라서 그 점을 참고하면서 좀 대응을 하셔도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 지수 편입이 되는 것도 엔터테인먼트도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저평가를 받고 있는 산업이라는 걸 우리가 또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으로도 우리가 엔터테인먼트는 거의 바닥권에 와 있는 상황이고 추세를 돌릴 수 있는 트리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년에 이제 또 뭐 BTS부터 해서 21, 블랙핑크가 이제 엄청난 활동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를 본다면 바닥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인데요. 조선희 매니저님, 네. 아파트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도 진짜 들어보셨어요? 1억 3천만 뷰 제가 이제 이 로제 이슈가 나올 때 신수일의 아파트 말고요. 텔레그램이 없어요. 텔레그램에 이미 다 올려놨어요. 점심 먹을 때 저희가 이거 꼭 들어보세요라고 해서 거기에 저도 히팅수를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윤수일의 아파트를 보고 제가 그 쇼츠 중에 그게 있어요. 어떤 분이 로제 아파트가 뜬다 그러니까 아파트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별빛이 그걸 들으면서 그게 지금 실제로도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고 네, 있다고 그게 합니다. 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라고 배꼽을 네. 잡았는데 저는 근데 그래서 조선희 매니저님 제가 궁금한 거는 조선희 매니저님은 좀 오래 계셨으니까 네. 이쪽 또 시장에서 강남 스타일에 지금 비견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YG 플러스가 많이 올라가긴 했고 지금 이제 경고딱지도 붙을 다음 주부터 이제 붙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강남 스타일처럼 흘러갈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사실 700만 부, 800, 그러니까 7천만 부, 8천 이때까지 올라갈 때는 좀 빨랐는데 그 다음은 조금 느리게 가다가 하루 이틀 사이에 벌써 1억 3천만 뷰를 넘었는데 이게 강남 스타일도 강남 스타일도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다 갑자기 뛰었거든요. 근데 지금 로제의 아파트 이게 원래 이제 MZ 세대들 놀 때 옛날에 그렇다고 했죠. 뭐 아파트 그러면서 그 했던 이 패턴 노래가 예전에 후렴구가 예전에 이제 MZ 세대들이 했던 그런 뭐 놀이하면서 했던 그런 흥얼거리던 노래 가사라고 하던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 봤던 그 강남 스타일 같은 그런 풍이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현재로서는 지금 뭐 1억 3천억 뷰 해서 이게 뭐 여기서 뭐 끝나지 않나 또는 빠르게 뷰가 히트 수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간다? 시간이 좀 지났을 때 네. 강남 스타일 같은 파도 효과를 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바닥에 있는 엔터주들도 많이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사실 가만 보면 다른 업종군보다 하이브는 이미 바닥을 치고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안 올라가고 있는데 엔터주 같은 경우에 가장 실적도 좋고 탄탄한 하이브는 이미 좀 올라온 상태고요. 다른 종목들도 이 로제 아파트에 힘입어서 이번 보통 보면은 겨울에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 강남 스타일 엔터주들이. 여름 아니었나요? 아니 원래 저 스타일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엔터주들의 실적을 보면요. 성수기죠. 성수기 때 그쵸. 원래 겨울에 찍고 봄에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겨울이 바닥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엔터주 지금 딱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준현 매니저님. 앞서 이제 조선일 매니저는 이 아파트가 강남 스타일에 비견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노래 측면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가 측면에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주가 측면에서는 강남 스타일 때는 제가 시장이 없어서 올랐는데 엄청나게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만큼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이제 단기적인 테마로 보십니까? 뭐 노래랑은 상관없습니다. 주가. 저는 이제 뭐 주가만 놓고 본다면 뭐 그만큼은 못 올라도 뭐 그래서 절반 정도만 올라도 저는 뭐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지금 주식은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시세를 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많이 올라 있는 종목보다는 지금 엔터주들도 대부분 보면 뭐 수급 자체 추세 자체를 보게 되면 저점에서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고 거의 저점 바닥을 다지는 종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꼭 이제 이 뭐 YG 플러스라든가 이런 물론 뭐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형들을 보면서 밑에서 이제 동생들이 이제 뛰어갈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요. 네. 급하게 따라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전 따라가신다면은 지금 밑에서 살 종목들 많이 있다. 엔터주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살 종목들 많이 있다. 급하게 따라가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하얗게 불태웠다님께서 채팅창에서도 야, 아파트 게임 이렇게 실제로 손을 올려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고층에서 물리면 아프다라는 얘기하는데 우리 또 시장에서도 몇 층에 지금 아직 구조대 안 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또 너무 급하게 따라가다는 또 이제 아프게 물릴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한번 봐야 할지 김민석 매니저님은 어떻게 YG 플러스를 봐야 되나요? YG 플러스 지금 보기에는 너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예. 저는 여기 연관되어 있는 YG 엔터테인먼트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말부터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대시세를 좀 한 6개월 정도 쭉 올라가는 흐름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연말이 다가오니까 좀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윈니원에 대한 월드 콘서트가 예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블랙핑크도 월드 투어를 좀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부재했었던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좀 모멘텀이 빠르게 회복이 될 수가 있고 지금 신일 걸그룹인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투자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조금 안 좋게 찍히긴 했지만 이게 또 이제 수익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기점이 내년부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라인업 확대와 이제 신인 걸그룹에 대한 수익이 찍히는 게 내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실적을 기반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YG 엔터테인먼트가 작년에도 쭉 이렇게 올라간 게 이제 블랙핑크가 월드 콘서트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익이 최고점을 찍으면서 이제 쭉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그 블랙핑크가 다시 한번 온다라고 하면은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자주 해주는 게 블랙핑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아우가 잘 가고 있는데 이제 형님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이어서 조선희 매니저님 엔터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우선 이제 그 트럼프 대선이 10일 남았잖아요. 수능이 20일 남았다고 합니다. 근데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수능 학생들이 이 아파트 때문에 공부가 안 된대요. 그 정도로 보니까 제가 보기에 파급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2년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 한 번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 FSN이죠. 오, 여러분 여기요? 잘 아시는. 2년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 우리 프로그램 할 때. 여기가 그때 코인에서 뭐였죠? NFT. 그죠. NFT 관련주였는데. NFT도 있고 그때 이제 그 광고 관련 2년 전에는 광고 관련 이슈였고 특히 이제 링티도 만들고 있고요, 그죠? 네. 근데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FSN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이제 워너뮤직코리아 유통을 하고 있는 워너뮤직코리아하고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회사를 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 급등하다 좀 꼬리 달고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조정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슈가 그래서 FSN 관심 있게 다음 주 조정하면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얘기하다가 종목은 FSN. 조선희 매니저님 아파트를 안 본 걸로 신수일의 아파트만 본 걸로 제가 인정을 좀 하도록 제 하겠습니다. 텔레그램에 올라가 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준현 매니저님 어디 한번 주목해 볼까요? 네, 저는 이제 뭐 일단 수급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SMCNC라는 종목을 SM.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은 지금 이렇게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윗꼬리를 다는 종목들을 별로 그렇게 크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이 만약에 뭐 대단히 많이 오른 자리에서 이런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차트를 전체적으로 크게 보게 되면은 자 6,000원짜리가 지금 1,000원대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런 종목을 윗꼬리에 여러분들이 자주 걸리신단 말이죠. 이 윗꼬리에 걸리신단 말이죠. 근데 이런 종목은요 수익을 내려면 네. 여기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데서. 근데 이런 데서 사기가 정말 힘들죠. 거의 뭐 진짜 작두를 타지 않는 이상 이런 자리에서는 사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 자리면은 뭐 거래량도 많이 줄어 있고 지금 정도 어느 정도 조금 분할매수 조금씩 모아두면은 한번 튈 때 네. 간단하게 탁 맛있게 드시고 나오시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SMCNC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네. 지금 워낙에 아파트가 잘 나가서 그런데 에스파도 지금 컴백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노래나 이런 게 파급력 여기도 좀 대단하다. 역대급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SM하고 SMCNC가 연관관계가 조금 다르죠. 주가 올라가는 건. 네, 조금 뭐 틀리다고 보는데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이 차트만 놓고 본다면은 원체 지금 바닥권에서 또
지금 원체 많이 좀 쉬었습니다. 예. 바닥권에서. 그러니까 올라가면 다 같이 좀. 네, 이제 주식 격언에 보면요. 오랜 횡보 끝에 상승 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그런 주식 격언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파트가 과연 좀 힘들었던 1년 내내 힘들었던 엔터 섹터를 들어 올릴 수 있을지도 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특이점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특이점 외에도 다양한 이야기 어디서 나눠볼 수 있는지 김민성 매니저님. 네이버 밴드에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 장중부터 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사이트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변동성에 따른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관점을 자세하게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에서 이제 밴드, 김민성 매니저의 밴드를 통해서 좋은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일 매니저님은 네.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죠?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드리고 있는데 우선 네이버 밴드의 아침부터 해서 꼭 보셔야 될 내용들을 올려놓고 있고요. 거기에 링크를 걸어서 실시간으로 좋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많은 정보를 얻어서 많은 분들이 단기적으로도 수익도 많이 냈죠. 지난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무료 방송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그래서 매주 장 끝나고 화요일, 금요일 오후 3시 30분에 오시면 오늘 또 원래 장 끝나고 올려드렸으니까 템버거 관련된 종목들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주말에 시간 나시면 유튜브에서 조선일 검색하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일 매니저의 무료 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도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준현 매니저님. 네, 네이버 밴드에서 저도 이제 박춘현 검색하시면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수 있고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지금 종가 베팅에서 무료 종목 한 종목 드렸고요. 또 지난주에도 한 종목 드렸는데 일단 그 두 종목 이름이 뭐냐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하고요. 그다음에 RFHIC입니다. 자, 그 차트를 보시고요. 그 차트를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고 아마 마음에 드실 것 같습니다. 가서 이제 어떤 솔루션을 받을지 박준현 매니저의 밴드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이점이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특포대로 이어집니다. 이번 달 정말 힘든 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팀의 수익률은 상당히 대단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특포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